안녕하세요. 코코스투디 중급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중급 강좌 1강인데요. 1강의 타이틀은 타일맵, 그는 누구인가? 타일맵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일단 타일맵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타일맵을 그릴 수 있는 이런 툴을 받으셔야 되는데, 이 툴은 이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mapeditor.org 여기로 가시면 이렇게 다운 받을 수 있는 이런 곳이 뜨고요. 여기 맨 위에서 두 번째 여기 macOS 요거를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. 여기 설치를 해주시고요.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이런 툴이 뜨게 되고요. 일단 타일맵을 우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그 넣는 파라미터 값들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타일맵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이쪽에 나온 이 그림이 타일셋이라고 하고요. 이 그림으로 이 타일셋으로 이렇게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건데, 이렇게 완성된 그림 여기를 타일맵이라고 합니다. 이 툴로 이 타일셋 꼭 팔레트처럼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. 여기 골라서 이렇게 다 색칠을 할 수도 있고요. 이걸 골라서 이렇게 색칠을 할 수도 있고, 그리고 한 칸씩 이렇게 색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벽도 그려주고 선인장, 돌 같은 것도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고요. 지금 여기 있는 타일셋 이거를 좀 전에 불러냈는데 이걸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. 타일셋은 아까 좀 전에 받은 그 프로그램 폴더 그 속에 이그젠플이라는 폴더가 또 있어요. 거기에 이 그림을 이렇게 불러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한 장의 이미지예요. 타일셋은 한 장의 이미지고, 꼭 지금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한 장의 이미지입니다. 그리고 이 이미지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타일셋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이 사각형 이 하나하나가 타일인데, 이 타일들은 모두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. 뭐 이거는 32, 32, 가로 32, 세로 30인데 이쪽은 뭐 64, 64면은 안 되고요. 똑같은 크기의 32, 32에 이런 타일들이 쭉 이어져서 있어야 됩니다. 이런 타일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타일과 이 타일 사이에 검은 줄이 여기 있는데, 이 줄, 그러니까 이 타일과 이 타일의 사이의 공간이죠. 그래서 스페이싱이라고 하고요. 여기 공간을 스페이싱. 지금 여기 같은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1픽셀이에요. 스페이싱이.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맨 끝에 또 검은 선이 있죠. 검은 선. 여기는 마진이라고 합니다. 마진도 1픽셀을 줬고요. 사실 이 타일셋을 만들 때 이 마진이나 스페이싱을 안 주고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.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주진 않는데, 지금 이 샘플로 제공된 이 타일셋은 스페이싱 1에 마진 1이 적용된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여기서 본 타일셋으로 새로운 타일맵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타일맵을 생성을 하고요. 여기는 한 타일의 사이즈를 넣는 거예요.
아까 여기서 좀 전에 본 이 타일셋의 한 타일의 크기는 가로 32, 세로 32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넣어주면 됩니다. 32, 32. 그렇죠? 그리고 여기는 가로에 이 32짜리 타일이 몇 칸이 들어갈 것인가. 15개의 타일이 가로로 쭉 늘어나 선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32 곱하기 15 하니까 480이 되죠. 여기는 한 타일의 세로 크기 역시 32고요. 높이는 10. 10개의 타일이 세로로 쭉 늘어선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여기 10 곱하기 30이니까 320. 그렇죠? 그래서 아이폰 가로 모드 크기 480, 320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이폰 크기대로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할 것은 타일셋을 불러오는 거예요. 여기 맵 메뉴에 보시면 뉴 타일셋. 그리고 좀 전에 뉴 타일셋에 보시면 여기 32, 그리고 또 여기도 32죠. 마찬가지로 한 타일의 크기를 여기도 지정해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봤듯이 스페이싱 1, 마진 1이었죠. 자기가 타일셋을 만들 때 이 스페이싱 그리고 마진 둘 다 0으로 했다면 이거 역시 0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. 근데 우리가 부를 건 이 타일셋이기 때문에 스페이싱 1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스페이싱 여기 1, 그리고 마진, 가장자리에 마진 1, 그거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한 타일의 크기가 이상하게 지정이 돼서 사용하기가 이상해져요. 이렇게 1, 1. 그리고 타일셋을 불러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막 타일셋.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. 여기 하얀 줄로 되어 있는 데가 스페이싱, 한 타일 한 타일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거고요. 일픽색실 이렇게 골라서 색칠을 해주시고, 이렇게 벽을 그려볼 수도 있고요. 이런 식으로 타일을 그린 다음에 캐릭터가 이 안 속에, 이 벽 안에 이렇게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고요. 이 맵을 조금 더 그려보고 한번 엑스코드 상에서 프로젝트에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. 나타나게 이렇게 설치를 하고, 그냥 이렇게 대강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테스트 타일맵. 좀 아까 저장한 그 타일맵을 불러올 텐데, 일단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일단 생성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리소스에 타일맵을 추가시킵니다. 예, 타일맵. 좀 아까 만든 타일맵이 여기 있죠. 이거를 이렇게 추가시키시고, 그럼 타일맵, 좀 아까 만든 타일맵에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. XML로 되어 있죠. 데이터는 압축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또 하나 타일맵만 추가시키면 안 되고, 이 타일맵에 사용된 타일 세트 그 그림, 그걸 또 그대로 추가시켜야 돼요. 이게 사막 타일셋이었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또 주의하실 건, 이 타일맵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
이 소스 타일셋에 이렇게 파일 경로가 나와요. 이 경로에서 이 앞부분을 지워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타일셋에 그림 파일명만 남기고 이 경로명을 지워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항상 타일셋의 그림 파일명만 여기다 이렇게 남겨두셔야 됩니다. 여기는 보면 우리가 설정했던 값들이 다 여기 있죠. 타일의 가로 크기는 15, 그리고 세로 크기는 10, 그리고 한 타일의 크기는 32, 그리고 한 타일의 높이는 32, 이런 식으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요. 이거는 타일셋이고, 그럼 타일맵을 한번 화면상에 나타나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. cctmx 타일맵이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드셔야 되고요. 이것이 타일맵의 주 객체가 됩니다. 그리고 이 클래스 메소드 타일맵 with tmx 파일 여기에 이 테스트 타일맵 이 파일명을 넣어주시게 되고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타일맵은 생성이 됐어요. 생성이 된 거를 이 셀프 레이어 위에 add child 시키죠. 자, 끝입니다. 이게. 일단 타일맵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좀 전에 그린 비교를 해볼게요. 여기서 그린 이 타일맵과 동일하죠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임 구성물을 여기다 넣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타일을 또 하시다 보면 이 타일을 없앨 수도 있고 또 다른 타일을 또 이렇게 동적으로 게임 실행 도중에 또 생성시킬 수도 있습니다. 자, 좀 전에 그린 이 타일맵에는 일단 게임을 구현을 하려면 요 타일, 요 타일, 요 타일에 지금 어떤 게 설치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타일셋에 타일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한 타일 한 타일마다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. 그 접근하는 방법은 이 한 타일 한 타일마다 행렬 좌표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왼쪽 여기 아래가 아니라 왼쪽 위 상단 이쪽이 00부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10, 20, 30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고요. x가 그리고 y는 아래로 갈수록 또 늘어나게 되는 좌상단이 원점인 이런 행렬 좌표가 있습니다. 이렇게 타일맵에는 행렬 좌표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한 타일셋에는 GID라는 게 있습니다. GID 숫자로 되어 있는 건데요. 1부터 쭉 나열되는 그런 숫자예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 타일셋 요게 숫자 1번이고요. GID 1번이고 이게 2, 3, 4, 5, 6, 7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. 직접 그 GID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GID를 이제 쓰는 용도는 거의 만약에 이 타일을 여기다 지금 설치를 했어요. 이렇게 그쵸? 그럼 행렬 좌표 이 00에는 좌상단이 00이니까 여기 00에는 요 타일이 있는 거죠. 요 타일이요. 그쵸? 그래서 소스에서 이러한 메소드가 있어요. 그 타일맵에 해당 행렬 좌표를 전달해 주면은 그 해당 행렬 좌표에 있는 타일에 GID를 리턴해 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 해당 행렬 좌표 00을 전달해 주게 되면은 GID를 뭐를 리턴해 주겠어요? 이 타일은 지금 GID가 1번이니까 1을 리턴해 주겠죠. 만약에 이게 여기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면 행렬 좌표 00을 전달해 줬을 때 GID는 숫자 2를 그러니까 두 번째 2 그거를 이렇게 리턴해 주겠죠. 만약
아무것도 없다. 이렇게 되면 행렬좌표 00에 있는 GID를 뭐를 리턴하냐면 0을 리턴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 타일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설치를 안 했다. 이런 경우에 행렬좌표로 여기에 접근했을 때는 GID 0이고 여기도 0, 여기도 0, 여기도 0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일이 지정되지 않은 곳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타일맵에는 여기 좀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를 쌓는 개념이 있어요. 지금 현재 만들어진 타일맵은 레이어 1 하나의 레이어 위에 다 깔았죠. 이렇게. 하지만 근데 타일맵은 여러 레이어를 거의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.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맨 바닥 레이어에 깔아주고요. 사막을 깔아주고 그 위에 벽, 또 세 번째 레이어에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깔아주죠. 그거를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맵이 탄생하게 되고요. 거의 이런 식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레이어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레이어 이름으로 이 소스에서 그 레이어 해당 레이어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좀 아까 행렬좌표를 여기 00, 이 행렬좌표를 걷어서 전달해줘서 거기에 있는 GID가 뭔지 리턴하게 하는 그 메소드를 또 실행하는 그 또 클래스가 이 레이어 클래스예요. 그래서 이 레이어 이름을 반드시 잘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레이어를 한번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다 지워보고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그라운드 레이어를 만드시고요. 또 새로운 벽 레이어, 그리고 바이 레이어, 그럼 레이어를 구분을 해보겠습니다. 좀 아까 설치한 이 그라운드 레이어는 땅이 깔려 있었죠. 이거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투명도도 따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월 레이어, 벽을 한번 이렇게 깔아줘 볼게요. 락 바위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 하나하나의 레이어를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죠. 따로따로. 이런 식으로. 그렇죠?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장. 파일 이름 아까 그거랑 똑같죠? 테스트 타일맵 거기에 그대로 저장을 해주시고요.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. 자, 아까 사용했던 이 테스트 타일맵은 지워주시고요. 조금 전에 다시 만든 테스트 타일맵이 그렇죠? 얘를 다시 넣어주시고 아까 했던 이 파일명, 그림 파일명만 타일셋 그림 파일명만 남기시고 이 앞에 있는 폴더명은 지우셔야 돼요. 그리고 저장시키시고 여기는 그대로 두죠. 타일맵을 생성하는 장면 그리고 셀프 레이어 위에 타일맵을 추가시키고 자, 실행해 보시면 똑같이 또 나오죠. 그렇죠? 지금까지 타일맵에 대한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봤고요. 이 타일맵을 보시면 하나하나의 레이어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. 소스에서 역시 이 하나하나의 레이어마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그 방법을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고요.
그리고 또 이 타일맵을 아이폰의 화면상에 이렇게 나타났어도 이 하나하나의 타일에 어떤 그림이 지정되어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또 그 알아야 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. 그 알아야 되는 방법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또 이 타일은 GID가 있다고 했죠. 1, 2, 3, 4 이런 식으로. 그래서 GID가 뭐 3이면 요 타일이고 GID가 7이면 뭐 이 타일이고 이렇게 정해져 있겠죠. 하지만 이 GID로 접근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겠죠. 이 타일이 많아진다면 많아질수록 그 GID로 이 타일과 매치시킨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소스에서는 사용하게 됩니다. 이 타일에다가 속성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.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이 타일에는 이렇게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속성을 지정해줘서 여기 행렬좌표에 있는 이 타일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소스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행렬좌표엔 이 그림의 타일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